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제4장 음악치료 목표 설정과 자료 수집. 음악치료사는 진단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점과 장점을 파악하고 얻어진 결과에 따라 음악치료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음악치료의 계획은 목표의 설정과 그 성취 과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된 목표에 따라 그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음악치료의 목표 설정에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다. 즉,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목표 설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또한 목표의 성취 과정에 대한 자료의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매 세션에서 내담자의 음악 활동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작업을 데이터 수집이라 부르는데, 데이터 수집은 음악적 중재의 치료적 근거를 제공하며 음악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자료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음악 치료 목표. 음악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따라 다양한 치료 목표들을 설정하여 세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사고이다. 헨서는 목표 설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변화를 필요로 하는 행동이나 영역을 치료 목표로 설정하였을 때는 이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왜 다른 영역 혹은 기능보다 특별히 이 부분이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정된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연관된 문제 행동이나 다른 발달 영역의 기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설정된 치료 목표가 현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고려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설정된 목표가 현재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성취 가능한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목표를 성취하기에 너무 도전적이거나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한다. 셋째, 설정된 목표에 의해 수행한 결과 나타난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행동들을 규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간적, 공간적 개념에 대한 학습이라면 음악의 빠름과 느림의 차이와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것과 같이 음악에 대한 동작의 흐름이나 음의 높낮이에 대한 동작의 높이 등 관찰될 수 있는 행동 변화를 목표로 설정한다. 이는 객관화된 행동을 기록한 자료가 변화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다른 치료들과 달리 음악 치료는 무엇을 제공하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적 매개체로서 음악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음악의 치료적 특성을 토대로 세션을 구성하였을 때 치료 목표를 성취하는 확률이 증가하는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음악 치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A. 목표 행동. 목표 행동을 규명하고 설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변화 측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위해서 보고자 하는 행동의 정의는 명확해야 하고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행동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도 한 가지 집중할 목표 행동을 선택하여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행동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다른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며 음악에서 얻어진 기술은 다른 영역에 전이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악 치료의 경우는 음악적 경험에서 얻어진 변화를 음악 외적 상황에 전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영역적 접근은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된 목표 행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명확히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들을 강조하여야 한다. 첫째, 관찰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행동을 기술한다. 클라이언트 내면에서 행해지는 변화, 즉 사고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보다 행동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조작적 정의에 입각하여 설명할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운다를 계명에 따라 건반을 누른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행동의 기술을 말한다. 둘째,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즉, 명시된 행동이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변화는 기존 행동의 감소를 의미하는지, 증가를 의미하는지,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행동이 학습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치료 목표의 범위를 서술한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통해 규명된 치료 목표의 범위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일어나는 행동들이 나타내는 의미와 발생률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B.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설정.
목표는 넓고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며 전반적인 발달 영역의 특별한 기술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발달 영역은 크게 인지, 운동, 신체, 언어, 의사소통, 사회, 정서 영역으로 나눠지며 음악 치료 목표는 각 영역 내에서 나타나는 기술들을 다룬다. 치료 목표는 치료 과정에서 특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세션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는 단기 목표라고 부른다. 단기 목표는 치료 목표의 하위 개념으로서 각 세션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을 규명하여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장기 목표로 접근하기 위해 매 세션에서 제공되는 음악적 중재들이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 목표와는 달리 단기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는 행동에 대한 상황적 조건, 양적 조건, 그리고 기간적 조건 등이 포함된다. 행동을 설명할 때 가급적이며 함축적인 서술보다는 행동적 서술들을 중심으로 한다. 다음은 함축적 서술들을 구체적인 행동적 서술들로 나타낸 예이다. 함축적 서술, 행동적 서술. 동물들에 대해 알고 있다. 동물들의 그림을 보고 이름을 이야기한다. 피아노를 배울 것이다. 악보를 보고 계명에 따른 건반을 누를 것이다. 감사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자긍심이 증가한다. 저 잘했지요 등의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 예시 1. 목적, 집중력 향상, 과제, 참여 시간 증가. 비음악적 목표, 20분 동안 주어진 과제에서 지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수행한다. 음악적 목표, 20분의 톤차임 연주에서 K는 음악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톤차임을 적절한 부분에서 연주한다. 조건, 음악치료사의 지시에 따른다. 행동, 자신의 톤차임을 적절한 부분에서 연주한다. 평가 기준, G음을 12번 연주한다. 음악치료사가 지시를 할 때마다 눈맞춤을 한다. 예시 2. 음악적 목표는 S는 기타로 새 화음이 들어간 곡을 연주한다. 조건, 기타 한 대와 악보가 주어진다. 행동, S는 D, G, A 3개의 화음이 들어간 곡을 정확히 연주한다. 평가 기준, 치료사의 도움 없이 연속적으로 3곡의 노래를 연주한다. 예시 3. 음악적 목표, 치료사가 제시하는 곡을 감상하고 곡명을 정확히 이야기한다. 조건, 음악 치료사가 연주하는 곡의 첫 부분을 감상한다. 행동, 제시되는 곡의 이름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연주되는 5곡의 이름을 모두 정확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는 치료 과정 동안 계속적으로 검토되면서 재조정된다. 목표가 성취되면서 한층 더 높은 기능을 목표로 잡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 목표를 새롭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목표 설정과 조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 설정 시에는 치료사의 철학에 따라 보고자 하는 목표 영역이나 행동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본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치료사는 행동의 객관성이나 측정 가능성은 별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행동의 정량화보다는 수치로 환산될 수 없는 행동의 질적인 서술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치료사의 철학에 따라 행동의 정의와 정량화 과정이 다르게 인식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목표 설정은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규명인 만큼 치료 과정에서 변화라고 인정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필수적이다. 2. 자료 수집. 진단에 이어 치료 목표가 설정되고 치료 단계에 따른 단기 목표가 설정되면 이에 대한 음악적 개입이 결정된다. 매 세션마다 음악 활동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측정하는 작업은 음악을 매개체로 이용한 접근의 효율성과 치료적 논거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클라이언트의 음악적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다. 먼저 치료하여야 할 행동이 규명되면 행동의 변화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행동이라면 치료의 진행에 따라 설정된 행동의 계속적인 증가를 보고자 할 것이고 부정적인 행동이라면 치료가 전개되면서 그 행동의 감소를 보고자 할 것이다. 설정된 목표 행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시작 단계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 동안 계속 진행되는 작업이다. 행동과학으로서 음악치료는 인간의 음악적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전제로 한다. 자료 수집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통한 치료사의 음악적 접근의 효과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산출하기 위함이다.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약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나뉜다. 행동의 유형에 따라 빈도수나 심각도를 정량화하는 것은 양적 방법에 속하며 정량화될 수 없는 서술적인 자료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은 질적 방법에 속한다.
이 장에서는 양적 연구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방법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A. 데이터 수집의 종류. 양적 연구에서 데이터 수집은 측정해야 할 행동 양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양적 연구에서의 데이터는 수량화된 자료를 의미하며 이러한 수량화 작업은 행동의 특성과 양상에 따라 방법이 정해진다. 사건 기록법. 사건 기록법은 빈도수 기록이라고도 하며 이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목표 행동의 발생 빈도를 관찰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 시간 단위 내에서 목표 행동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횟수를 기록한다. 사건 기록법은 목표 행동이 다른 행동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하며 동시에 시작과 끝이 명확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건 기록법은 목표 행동이 일어나는 횟수를 기록함으로써 행동의 심각성이나 발생 빈도에 있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행동이나 한번 일어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행동을 관찰할 때에는 부적절하다. 사건 기록과 유사한 방법은 지시 사건 기록법으로서 직접적으로 지시된 행동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 횟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즉, 치료사는 환자에게 특별히 지시한 행동의 발생 횟수를 기록한다. 이 방법은 그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사의 지시에 반응하는지를 알고자 할 때 적합하다. 사건 기록법에는 특정 시간 단위나 상황 안에서 목표 행동이 발생한 횟수를 모두 세워넣는 방법과 이를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치료사가 임의로 정한 가장 작은 시간 단위 안에서 행동이 몇 번이나 발생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과 행동 빈도를 백분율로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백분율 계산에서는 행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가 총 몇 번인지를 분모해 두고 실제로 행동이 발생한 횟수를 분자로 하여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심벌을 연주하는 곳 16곳 중 8번을 정확히 연주하였을 때 이는 50%의 수익률을 보였다고 기록할 수 있다. 백분율을 사용하는 경우는 빈도수로만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없는 상황일 때이다. 위의 경우 곡마다 심벌을 치는 횟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6번의 연주가 중요하기보다는 16번 중에 6번이 더 필요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그래프화하여 시각적으로 행동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다른 환경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들을 비교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아래에 제시된 표와 같은 형식으로 빈도를 측정한다면 편리하다. 2. 지속시간 기록법. 지속시간 기록법은 발생한 행동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기록법에서는 총 지속시간을 측정하거나 발생 행동당 지속시간을 측정 단위로 기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사건 기록법과는 달리 행동의 발생 횟수보다 지속시간에 더 중점을 두는데 그 행동이 얼마나 계속되는가를 기록한다. 행동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행동이 시작될 때의 시간과 끝날 때의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음악 행동을 측정할 때는 몇 박자 동안 지속되는지 아니면 메트로놈 속도를 기준으로 몇 마디만큼 행동이 진행되었는지를 셀 수 있다. 행동의 지속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먼저 보고자 하는 목표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조건을 규명한다. 둘째, 목표 행동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면 다음 셋 중 어느 의미로 발생하였음을 정의할 것인지 결정한다. A. 행동이 시작되는 것. B. 행동이 시작된 후 얼마간 지속되는 경우. C. 행동이 종결되는 것.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특히 지속시간을 측정할 행동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여 관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지속시간 측정은 가창이나 연주 등 개별적으로 기록할 수 없는 행동이 이어지는 시간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하다. 또한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적합하다. 예를 들어 치료사의 모델링, 발화나 발성을 모방하거나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적합하다. 한편 지속기간 기록법은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어떤 행동의 반응 시간은 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내담자가 행동으로 반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며 측정할 때에는 주로 자극을 제시한 직후부터 행동 반응이 시작되는 순간까지를 초나 분 단위로 잰다. 이외에 지속기간 기록법에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는 내담자가 강화를 받지 않고도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해 나가는 시간의 길이를 측정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측정할 수도 있다. 지속기간 기록법은 내담자와 개별 세션을 하는 경우 또는 그룹 세션에서도 한 가지 행동만을 관찰하는 경우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된다.
한 명 이상의 내담자의 행동을 동시에 관찰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3. 등간기록법. 등간기록법은 한 회기의 관찰 시간을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어 각 구간마다 목표 행동이 발생했는지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목표 행동이 발생하였는지 아닌지를 관찰하기 위해 전체 시간 길이를 일정 수의 시간 단위로 균등하게 나누는데, 이때 각 단위를 얼마나 길게 잡아야 하는가는 목표 행동의 지속성과 특성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가끔씩 상체를 앞뒤로 흔드는 상동 행동을 보인다면 시간적 간격을 조금 더 길게 정하고, 자주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 짧은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 이 기록법은 특정한 시간 단위를 통해서 행동이 관찰된다는 점과 어떤 시간 단위에서 예상 행동이 보여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록법과 다르다. 기록에 필요한 시간 단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관찰 시간과 기록 시간을 동등하게 하거나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0초 동안의 관찰과 10초 동안의 기록을 하는가 하면 10초 동안 관찰하고 5초 동안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 단위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찰할 때와 기록할 때를 알려주는 큐를 녹음 테이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관찰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정보는 대개 백분율로 계산된다. 음악치료 및 관련 분야의 문헌을 고찰해 보면 연속 시간 단위 관찰법에는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명의 내담자를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헨서는 정서장애가 있는 아동 3명과 15분 동안 음악치료 세션을 하였고, 30초를 연속시간 단위로 정해서 아동의 부적절한 언어행동 및 신체행동 발생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 청취를 행동에 따른 조건적 보상으로 설정하여 음악 청취의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었다. 총 15분에 이르는 세션을 30초짜리 연속 시간 단위 30개로 나누었고,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한 연속 시간 단위 수에 대해 백분율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이 감소하였다. 한편 월파우는 정신지체인 7명을 대상으로 강화가 과제 이탈 행동 발생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연구하였다. 진행 과정에서 녹음 테이프를 사용하여 내담자들을 관찰해야 할 때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해야 할 때가 각각 언제인지 신호음을 통해 알려주었다. 연구 세션은 매번 14분간 지속되었고, 이 안에 연속 관찰 단위를 총 21개 두었는데 20초 동안의 단위 중 15초 동안은 관찰하고 5초 동안은 기록하도록 하였다. 2명의 관찰자를 정하여 한 명은 15초 동안 과제 이탈 행동을 기록하는 반면, 다른 한 명은 15초 동안 치료사가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과 벌의 횟수 및 종류를 관찰하였고, 5초 동안은 두 관찰자가 관찰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멜리 피셔맨과 마르쿠스도 연속 시간 단위 관찰법을 채택하였고, 정서 장애가 있는 아동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치료 개인 세션을 하면서 아동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음악 관련 행동에 대해 사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2명의 관찰자가 30초마다 악기 선택, 대인교류 방식, 리듬 관련 행동, 언어 행동, 음성 반응을 관찰하여 그 빈도수를 합산하였다. 4. 시간 표지법. 시간 표지법은 시간 단위를 이용하여 관찰, 기록한다는 면에서 등간 기록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등간 기록법과는 달리 각 구간의 마지막 순간에만 관찰하여 목표 행동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기록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5분 구간의 경우는 5분마다 대상자를 관찰하여 목표 행동을 보이는지 여부를 기록한다. 그룹 세션과 같이 모든 대상자들을 관찰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노래 부르기와 같이 행동의 빈도수를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행동 혹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음악적 참여도 등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하다. 이 기록법을 사용한 연구의 예로는 해리스, 브래들리와 티투스가 두 가지 다른 장르의 배경음악이 정신기관의 휴식 공간에서 환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전 9시 15분에 시작하여 점심 휴식 2시간을 제외한 오후 4시 15분까지 총 5시간에 대하여 시간 표지법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행동의 발생률을 기록하였다. 규면된 부적절한 행동에는 공격적인 언어적 행동과 신체적인 행동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배경음악이 록 음악일 때 부적절한 행동의 발생 빈도수가 이완적인 음악일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나타났다. 5. 집단 활동 기록법. 이 기록법은 2사람 이상의 그룹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할 때 사용하여 참여자 모두의 행동을 관찰 기록한다.
관찰자는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그룹 내 참여자들의 수를 기록하는데, 이 방법은 음악 활동에 있어서 집단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참여도와 제시된 활동의 적절함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명의 아동이 신체 모방하기 활동에 참여하였을 경우 전체 세션에 참석한 아동들과 과제 수행을 하는 아동들을 계산하여 기록한다. 이는 집단 내에서의 참여도, 음악적 개입의 효율성,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의 성향을 보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아동들의 50% 이하가 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활동의 효율성이나 언어적 지시, 과제의 수준들을 재평가해야 하므로 설정된 목표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음악적 접근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준다. 해리스, 브래들리와 티투스는 이완적인 음악 환경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두 가지 다른 음악 환경, 즉 이완 음악과 헤비메탈 음악이 있는 환경에서 보이는 행동들을 집단 활동 기록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에 각 음악적 환경에 있는 참여자 모두의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치료 과정이 종결된 이후엔 기록된 참여자의 수의 평균을 기록하였다.